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전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일정 때문에 그 아버지 생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어머니 생가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면 꼭 그 부모님 뵙는 느낌 그런 게 들곤 했어요. 이장우 대전 시장님은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참 그 오랜만에 이렇게 칠성 그 시장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막 반가워해 주시고 마침 그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23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서 지원 유세를 한 겁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 25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겁니다. 김부겸 후보가 41.1, 추경호 후보가 50.1, 절반을 넘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 처음에 제일 먼저 등판하면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9%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저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효과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는 뭐 샤이 보수층이 점점 그 여론조사에 응답을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 후보는 빨리 결정돼가지고 먼저 선거판을 띄웠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경호, 주호영, 뭐 이진숙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경선 과정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끄러웠었는데 네. 그 뒤늦게 이제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뒤늦게 약간 좀 추격해 오는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대구 달성에 살고 계시니까 네. 대구 시민들한테는 일정 부분 좀 소구력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인사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은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이 다시 언제적 선거의 여왕이야? 20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판세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게요.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부겸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지지를 해줬으면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김부겸 후보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경호 후보 지지 유세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추 후보님이 좀 급하긴 급하신 것 같아요. 국가의 큰 어른이 셈인데 이렇게 정치판에 그런 분까지 모시고 나온 게 그게 참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뭐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조심스럽죠. 저희들이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도 만날 의향 있으십니까? 저 마지막에 하하는 뭡니까? 김부겸 후보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하하.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만난다는 느낌의 뉘앙스인 건가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는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지원 등판을 한 상황에서 네. 상대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좀 서운했겠어요. 처음부터 좀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그런데 적어도 대구시장 선거라면은 저는 김부겸 후보가 그런 부분까지 상수에 넣고 고려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사전으로 흘러간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쉽게 전략적으로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에 넣고 선거 전략을 짜야 사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김부겸 후보가 지금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대구 민심이 반응해 줍니다. 네.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 같지 않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대구의 민심을 얻고 50%를 넘어갈 수 있는데, 대구 시민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대구의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어허. 저는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앞선 내용, 이게 혹시 박 전 대통령의 등장 효과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대변인이 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적 선거 여왕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는데, 과거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년 전입니다. 바로 흉기 테러 사건이죠.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신경은 손상을 안 당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때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모양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살짝 비켜갔어요. 아주 정말 천운이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병상에서 첫 마디 입을 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대전은요. 이 한마디로 열세였던 대전의 선거판이, 그리고 전체 선거판이 다 뒤집어졌다. 이런 일화가 유명한데, 글쎄요, 지금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어제는 대전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내일은 부산을 갑니다. 그리고 모레는 강원도를 또 갑니다. 이런 동선이 쫙 잡혔는데, 지원 유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전재수 후보가 47.4, 박형준 후보가 41.5.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에 등장하면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여론에?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조금 전에 여선웅 부대변인이 말씀 주셨죠. 샤이 보수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네.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샤이 보수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를 분명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선 어른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보수가 결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전략을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이 억울함이 있다고 했지만 책임질 부분을 분명히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했던 게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어떤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재판까지 없애려는 그런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 권력은 우리가 견제를 해야 한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박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오냐, 뭐 이렇게 추미애 의원의 후보의 경우에는 강하게 아주 비판을 했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선거판에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교도소에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왜 그때 사면 복권을 해준 겁니까? 지금 뭐 국가 원로로서 뭐 국가의 여러 가지 뭐 아젠다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본인이 못 남았던 보수 정당의 그런 지방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독려하라?
그를 위해서 사면 복권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 여전히 많을 겁니다.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구하려고 이런 행태를 벌이는지 저는 굉장히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판에 나온다? 물론 일정 부분 보수세, 특히 보수 일부 진영에서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선거는 특히 접전지의 경우에는 중도층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도층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된 대통령이에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들은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선거판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나온다고 한들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짬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이 다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다음 주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이 직전에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 또 못 봐요 또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네요.